이번에는 역시 레닌이 비판한 로자의 자본 축적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죠. 원래 룩셈부르크라고 불러야 되는데 표기법에 따르면 로자라고도 부릅니다. 로자는 이제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나오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게 쉽게 설명해서 자본 축적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론에서 그죠? 자본이 팽창해야 축적을 하는, 그죠? 이런 자본의 본질을 분석했고, 자본이 계속 팽창을 하다가 그 종착지는 결국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라. 그래서 자본의 운명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로자가 여기서 강조한 제일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 사회가 착취를 해서 팽창을 하려면 비자본주의 사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비자본주의 사회죠. 식민지죠, 식민지. 식민지를 착취하면서 자본 축적 과정을 나가는데 이러한 착취할 식민지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즉 모든 세계가 자본주의화가 된 거죠. 모든 세계가 자본주의가 팽창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착취할 식민지, 비자본주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몰락을 하게 된다. 룩셈부르크가 얘기한 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모델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 계급만이 존재하죠. 그래서 소비자도 노동자와 자본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폐쇄적 사회에서는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 상품의 잉여 가치가 실현되지 못해서 확대 재생산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전제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만이 존재하는 때는 자본의 축적은 현실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될 수요 부족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 외에 수요를 창출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 식민지가 되겠죠.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바로 마르크스의 재생산 공식이 바로 이러한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이 내부에서는 자본의 축적, 팽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그 소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가 노동자 이외의 제3의 소비층, 즉 비자본주의 세계가 있어야 되죠. 외부 세계가. 원자재와 소비를 내주는 상품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황 혹은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계속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본주의 영역을 자본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죠.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그리고 당연히 그 확장하는 주체는 독점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는 그 자본주의가 아닌, 즉 착취의 대상이 많을수록 그죠? 더 확장이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원래부터 제3의 소비자, 그죠? 노동자와 자본가가 아닌 식민지이겠죠. 비자본주의 영역을 찾아가는 세계적 차원의 시스템이죠. 계속 외부로 팽창하는 시스템이죠.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군국주의와 외부로 팽창하려면 식민지를 해야 되죠.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국주의란 무엇이냐면 아직도 자본주의에 도입하지 못한 그런 지역들을 독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자본 팽창 혹은 자본 축적 과정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종속하는 한 제국주의적 팽창과 또 그 외부 세계를 수탈하고 그래서 그 외부 세계는 황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세계, 비자본주의 세계는 황폐화되고 결국은 비자본주의 세계가 다 사라지죠. 몰락하게 되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착취할 대상인 비자본주의 세계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독점 자본, 제국주의는 더 이상 착취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팽창하지 못해서 몰락하게 되고 바로 그 끝지점에 팽창의 끝지점에 사회주의가 성립하고 이미 모든 세계가 이러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에 의해서 자본주의화돼 있죠. 근데 그 자본주의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화가 됐는데 그 자본주의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몰락하기 때문에
이때의 사회주의는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를 뒤집는, 그죠? 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란. 로자는 이제 자본주의에 착취당하고 있는 비자본주의 국가들이 만약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해서, 식민지, 그죠? 식민지들이 제국주의에 착취당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제 그건 어려운 얘기겠죠. 군사적인 침략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 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한다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자본주의 체제, 즉 사회주의 체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공동체 경제를 한다면 자본주의 독점 자본은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죠. 해외 시장 가질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국주의는 붕괴된다. 따라서 비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자본주의 국가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이러한 입장은 사미르 아민의 종속 이론과 똑같습니다. 종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3세계가 자본주의를 버려야지만 종속에서 벗어나고 제3세계가 자본주의를 버릴 때 이 자본주의 자체도 위기에 빠진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레닌은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로자는 이제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을 수정해서 사용했어요. 수정해서 잘못 수정했다는 거죠. 로자의 확대 재생산 도표가 틀렸다. 원래 마르크스가 만든 확대 재생산 표식에는 표식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잉여가치, 그죠? 이것이 연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것.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죠. 그래서 이 불변 자본, 그러니까 기계죠. 기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 다음에 이거는 잉여 이윤이 갈수록 이윤이 늘어난다는 거죠. 잉여 가치를 향상한다는 건데 마르크스가 만든 표시계는 이것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로자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고 잉여 가치를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만든 표식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로자가 이거를 자기만의 확대 재생산 표식을 만드는. 그래서 이 표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로자는 과소 소비론, 소비 부족에 빠진 거죠.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를 찾기 위해서 자본은 반드시 그 해외 시장이 필요하다,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본과 노동자만 있는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확대 재생산,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레닌은 이러한 노자의 의견을 비판했습니다. 레닌에 따르면 어떤 나라에서 그 비자본주의적 영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에서 자본이 축적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꽤 재미는 될 수 있다. 이거를 논증한 게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러시아가 농촌 공동체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이행한다고 주장한 인민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민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독자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농촌, 봉건적이죠. 이런 농촌, 봉건적 상태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명의 주력은 이 농촌이다, 농민이다. 그래서 그 농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자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는 해외 시장이 없다는 거죠. 식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비자본주의가 없기 때문에 잉여 가치가 실현될 수 없고 자본주의가 축적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식민지 없이 확대 재생산할 수 없다는 노자의 주장과 똑같다. 내년은 이 책에서 식민지가 없더라도 해외 시장이 없더라도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고 그로 인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인 노동계급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주체는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해외 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또 식민지가 없더라도 어떻게 이 이윤이 축적이 되냐 이거죠. 잉여가치 그죠? 잉여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냐. 그것은 이제 농업이죠. 농업의 현물 경제 그죠? 농촌이 상품 경제로 이행되는 거죠. 공업에서는 수공업에서 기계제 대공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농민층이 분해돼서 노동계급이 증대하고 있고 불균등 발전 국가와 국가 간에도 불균등 발전을 하죠. 그렇지만 한 국가 내에 산업이나 지역, 농촌과 도시, 산업, 농업과 공업 이런 데서 지역별, 산업별로 불균등 발전을 합니다. 이러한 불균등 발전죠. 이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 경제가 농촌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잉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 대공업이 이 수공업을 흡수하면서 자기 잉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내년 이제 자본 축적론이 제국주의가 새로운 비자본주의적 영역에 확정되는 것만 주목했다. 제국주의가 새로운 그죠? 비자본주의 영역 확장되는 것, 새로 취득하는 것만 주목했다는 거죠. 기존의 자본주의 영역 내에서 제국주의 간의 쟁탈전은 주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새로운 자본주의 영역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장된 영역에서도 싸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가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했는데 영국이 식민지한 아메리카에서 프랑스를 내쫓죠. 이와 식민지 쟁탈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식민지 쟁탈전이죠. 아메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식민지 쟁탈전, 아프리카 보호 전쟁이죠. 영국, 네덜란드와 관련된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제국주의들이 중국을 서로 이제 분할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아단 반란을 제국주의 군대들이 진압하고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식민지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민지 즉 다시 이미 자본주의화된 영역에서도 제국주의 간의 경쟁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겁니다. 레닌은 이제 자본 수출과 금융자본의 출현, 이윤율의 하락, 불균등 발전 등 현대 제국주의의 배경을 이러한 로자가 아니라 그죠? 로자가 아니라 실퍼딩의 금융자본에서 발견했고 로자보다 더 한 발 발전한 게 바로 실퍼딩의 금융자본이라고 레닌이 그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